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야지.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마당에 고양이도 키우고 아침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여유롭게 사는 삶.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그 꿈을 버리고 전원주택에서 도시로 도망쳐 나오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그 좋다던 집을 왜 내던지듯 떠나는 걸까?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살아보니 꿈과 현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요즘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도심으로 뼈아픈 후회를 안고 돌아오는지, 그리고 노후에 진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은 어떤 건지, 지금 몰랐다간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당 있는 집이나 시골로 내려갈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마지막 한 글자까지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천국처럼 느껴졌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리죠. 텃밭에서 직접 따낸 싱그러운 채소를 먹죠. 공기도 맑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석 달을 버티지 못합니다. 첫 번째, 관리의 지옥에 갇혀버립니다. 봄에는 잡초, 햇살만 쨍하면 마당 전체가 초록 정글로 변합니다. 하루만 방심하면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나이든 몸으로 허리 굽혀 뽑다가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여름엔 벌레, 진딧물, 모기, 개미, 거미줄, 진해, 노린재까지. 밤엔 날파리떼가 창문에 달라붙고 낮엔 말벌이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방충망?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안까지 기어들어와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가을엔 낙엽. 바람만 불면 지붕 위까지 낙엽이 산처럼 쌓입니다. 치우지 않으면 배수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고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쓸어내려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원점입니다. 겨울엔 눈. 눈 오면 추위에 떨면서도 삽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계단, 진입로, 지붕, 주차장까지 안 치우면 미끄러져 넘어져 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집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아름다운 감옥입니다. 두 번째, 고장나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난방이 뚝 끊겼습니다. 도시에선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나지만 전원주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업체를 알아보고, 직접 전화해서 애원하고, 직접 날짜 잡아서 기다리고, 직접 집에서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라도 내리면요, 못 옵니다. 아예 일정이 취소됩니다. 고치는 건커녕 얼어붙은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그게 70대 몸으로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수도관이 얼어 터지고 전기가 나가고 화장실이 막혀도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집에 사는 나 혼자뿐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병원 너무나 멉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가슴이 쥐어짜듯 조이고 온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 차를 몰고 병원까지 40분. 하지만 지금 운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버스는 하루 딱 5대. 다음 버스는 3시간 뒤입니다. 119 불러도 산길이라 늦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골은 공기만 맑지 병원은 한참을 달려야 나오고 병원도 보잘것없습니다. 정밀검사, 수술, 응급실 다 없습니다. 서울 큰 병원 가보세요라는 말 죽기 직전에야 듣게 됩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 그게 전원주택입니다. 네 번째, 외롭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1000배는 더. 마당은 축구장처럼 넓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걸어서 10분 거리.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인사 나눌 사람조차 없습니다. 도시에선 밥 드셨어요? 한마디라도 있었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적이 너무 길어지면 고요가 평화가 아니라 공포로 변합니다. 숨소리조차 무섭게 느껴집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합니다. 사람이 없는 전원 생활은 자연 속에서 혼자 갇혀 죽어가는 겁니다. 그 고독이 서서히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다섯 번째, 자식? 절대 안 옵니다. 주말마다 꼭 올게요. 가까운 데니까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 말은 참 쉽죠. 하지만 멀고 불편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 발길이 뚝 끊깁니다. 전화도 뜸해집니다. 결국엔 내가 힘든 몸을 이끌고 도시로 가야 손주 얼굴 겨우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기대합니다. 이번 주말엔 올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이 집은 나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집이구나. 자식들은 나를 버렸구나. 여섯 번째, 팔고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어서 도시로 다시 나가고 싶은데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절대 팔리질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고 매물은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3억 들여 지은 집 1억 5천에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개소에선 한숨 쉬며 말합니다. 이거 그냥 임대 놓으세요. 근데 임대 놓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아무도 이 외딴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내 삶을 철창 안에 가둬버립니다. 당신은 평생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전원주택은 몸이 완벽하게 건강할 때만 겨우 가능한 삶입니다.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그 집이 당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집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계단 없는 빌라, 저층 아파트가 폭발적 인기입니다. 예전에는요, 빌라 산다 하면 괜히 기죽는 분위기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조명도 어둡고 좀 불편하지 않아? 아파트가 훨씬 낫지. 그렇게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전원주택 같은 허상 대신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로 미친 듯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산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첫째, 계단이 없습니다. 노후의 최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계단입니다.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요. 계단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도 지옥처럼 힘듭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라나 리모델링된 저층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5층짜리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황금 같은 입지입니다. 이건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서 가장 뼈저리게 통렬하게 체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계단 없는 집, 이건 나이 들어선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집이 감옥이 됩니다. 둘째, 조용합니다. 빌라가 시끄럽다고요? 요즘 신축 빌라, 방음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보다 오히려 훨씬 조용하다고 감탄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층 아파트도 세대수가 적고 골목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 복잡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됩니다. 애들 뛰는 소리 전혀 안 들리고 이웃 간 층간소음도 거의 없고 혼자 조용히 살기 천국 같은 집이 정말 많습니다. 노후에는 시끄러운 집보다 적막한 평온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셋째, 모든 게 가깝습니다. 시장,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5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원주택은 예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약 한 봉지 사러 나가는데 차를 타야 한다?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완전한 고립입니다. 그건 집이 아니라 섬입니다.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요, 대부분 도심 생활권 한복판에 있어서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면 모든 게 5분 안에 해결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넷째, 작지만 내 몸에 딱 맞는 집. 거실 넓고 방 많은 집, 청소하기 좋으셨나요? 전기세, 수도세 감당할 만하셨나요? 허리 다 부러지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면요, 넓은 집은 공간이 아니라 끝없는 일거리가 됩니다. 방이 많아도 그 방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저 청소해야 할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나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관리비만 폭탄처럼 나갈 뿐입니다. 빌라도 저층 아파트도 집이 작고 단순해서 훨씬 덜 불편하고 훨씬 덜 지칩니다. 혼자 사시든 둘이 사시든 내 삶에 딱 달라붙는 집, 지금은 그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다섯째, 이 집은 팔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절대 안 팔립니다.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 사람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 안에 있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요, 임대 놓기도 순식간이고 필요하면 즉시 매각도 가능합니다. 언젠간 팔 수 있다. 이 말이 주는 안정감, 상상 그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집, 이게 노후의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당신의 탈출구입니다. 정리하면요, 빌라도 저층 아파트도 보기엔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잘 골랐다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노년의 집은 예쁜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이어야 합니다. 생존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버타운.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때는 노인들만 모여 죽어가는 곳이라며 극도로 꺼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요즘 실버타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영양사가 만든 건강식이 제공되며 24시간 응급 대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동, 영화 감상, 취미반, 심지어 여행까지 단순한 노인 시설이 아니라 노후 라이프 리조트에 가까운 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실버타운도 진짜 좋은 곳은 경쟁이 살인적으로 치열합니다. 민간형 실버타운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고 입소금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공형 실버타운을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1.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인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한가? 협약된 종합병원이 차로 10분 이내에 있는가? 2. 월 비용이 합리적인가? 민간형은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도 존재. 공공형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
식사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3. 주변 환경은 안전한가? 시장, 병원, 공원까지 도보로 갈 수 있어야 함. 고립된 외곽시설은 절대 비추천. 4.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가? 민간 운영, 종교재단, 복지재단, 민간 중에도 입소금만 받고 운영 중단 사례 있음. 극도로 주의 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이런 곳이 있습니다. LH형 공공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불림. 전국에 설치 중.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대전, 전주, 창원 등. 입주 조건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은 LH청약센터, 지자체 복지과 통해 가능. 지자체 운영형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경기도 성남시, 서울 노원구 등에서 직접 운영. 소규모 주거 플러스 전문 돌봄 제공. 치매 초기 어르신에게도 최적화. 보건복지부 연계 노인복지주택 목록. 노인복지주택 현황 검색 시 정부 포털에서 열람 가능. 이런 곳은 절대 피하세요. 공사 중인 민간 실버타운. 입소금부터 요구하는 곳. 운영 불확실. 실제 입소 못한 피해 사례 수없이 존재. 병원, 마트 멀고 교통 불편한 외곽 독립형. 생활 편의성이 최악으로 떨어져 감금 생활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음. 정리하면 실버타운은 제대로만 고르면 내 건강을 지키고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며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잘못 고르면 돈만 날리고 외롭고 불편한 세 가지 지옥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보기 좋은 실버타운 말고 진짜 살기 좋은 실버타운을 골라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이걸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소득 조건이 맞고 무주택자라면 입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보증금 거의 없고 월세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 엘리베이터 완벽히 갖춤.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 관리사무소 완비. 의료복지기관 바로 옆에 위치. 문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전혀 몰라서 놓칩니다. 심지어 자격은 완벽하게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기회를 날려버린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혜택받는 제도입니다. 모르면 평생 손해보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이 집,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정작 자격 충분히 되는 분들이 이걸 전혀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정보를 접한 적도 없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신청 방법도 복잡해 보여서 그냥 포기합니다. 난 해당이 안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 기회를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나요?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무주택자신가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완벽하게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전혀 없어도 됩니다. 자식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다음 모집 공고 확인 다음 온라인 신청 가능. 2.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 방문. 담당자가 친절하게 대신 도와줍니다.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자녀가 함께 가도 됩니다. 3. 모집 공고는 1년에 몇 번 안 납니다. 기회가 열렸을 때 즉시 잡지 않으면 1년에서 2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수원, 인천 계양, 부평, 전주, 대전,
창원 등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공급이 더 대폭 확대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경쟁률이 점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장 청약센터 들어가서 가까운 지역 모집 공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격은 생각보다 전혀 까다롭지 않다. 신청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놓치는 사람 정말 너무나 많다. 정보가 없어서 그저 몰라서. 이건 복지가 아니라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그 집은 남이 차지합니다. 당신의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5번째, 요즘 부모님들 자녀랑 붙어 살진 않지만 근처로 이사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정말 똑똑합니다. 같이 절대 안 삽니다. 그렇다고 멀리서 외롭게도 절대 안 삽니다. 적당히 가까이,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이게 요즘 부모님들이 택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이런 집을 고릅니다. 자녀 집과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 작은 전세집 또는 보증부 월세. 병원, 시장, 약국은 필수.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있는 집.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동네. 관리비 폭탄 절대 안 나오는 구조. 왜 이렇게 하냐고요? 같이 살면 불편합니다.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손주 키우느라 눈치 보이고 내가 이 집 주인인지 손님인지 아예 헷갈립니다. 숨쉬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멀리 살면요? 아플 때 바로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급할 때 엄마 어디야? 아버지,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이 한마디도 즉시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전혀 간섭하지 않는 거리, 서로 즉시 돌볼 수 있는 거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잡는 구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거주 방식, 도시 근교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핵심 도시, 주변, 전세 1억에서 2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매물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싸기만 한 곳이 아니라 병원, 시장, 약국, 교통까지 완벽하게 갖춘 실거주 중심 지역이 폭발적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자녀가 있다면 차로 20분 이내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서울과 완전히 맞닿아 있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 전통시장, 종합병원, 생활시설 풍부, 1.5억 내외로 빌라나 다세대 전세 충분히 가능.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스타필드, 병원, 카페 거의 다 있음. 나이 드신 분들 산책하며 살기 천국 같은 환경. 전세 1.2억에서 1.8억 수준. 고양시 화정, 능곡, 일산 동구. 병원, 문화시설 완벽하게 돼 있고 대형마트 근처 엄청 많음. 지하철역 바로 인접한 저층 아파트도 다수. 1억 초중 반대 소형 전세 엄청 많음. 인천에 자녀가 있다면 조금만 이동해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부평구, 시장, 병원, 문화센터 완전 밀집 지역. 노후 생활 기반 완벽히 완비. 전세 1억 이하 빌라도 정말 많음.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일대.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 세종병원 인근 등. 교통생활 인프라 균형 완벽. 검단 신도시 외곽 지역. 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저렴한 빌라 밀집. 1.2억에서 1.7억으로 깨끗한 전세 가능. 신도시 인프라 가까워 점점 살기 좋아지는 곳. 부산이라면 이런 조합도 많습니다. 김해 삼계동, 장유 일대. 부산보다 훨씬 조용하고 병원, 마트, 문화시설 완벽히 갖춰져 있음. 1억 내외 전세 많음.
부산 자녀와 30분 거리. 양산 북정, 중부동 일대. 부산 지하철 연장선 연결, 교통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음. 경전철 플러스 도보 생활권으로 인기 폭발적 상승 중. 1억에서 1.5억 전세주택 찾기 완벽.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도시보다 집값 전세값이 확실히 낮다. 생활 인프라는 넘쳐난다. 자녀와 왕복 1시간 이내 거리로 정서적 연결이 완벽히 유지된다.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고 필요할 땐 금방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곳에 전세 1억에서 2억 이하로 내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 이게 바로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똑똑한 주거 전략입니다. 6번째, 어디 사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람은 결국 동네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하루 리듬, 건강 상태, 심지어 인간관계, 수명까지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단순히 자녀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없는 지역을 철저히 찾습니다. 왜냐고요? 집만 보고 이사했다가 마트는 차 타고 20분, 병원은 시내 나가야 돼요. 이런 지옥 같은 구조라면 나이 들수록 고립감만 무서운 속도로 깊어지고 외출은 완전히 줄어들고 건강은 빠르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고를 때는 다음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병원까지 거리. 가까운 동네 의원은 당연히 기본, 종합병원 또는 응급실 있는 중형 병원이 차로 15분 이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기준으로 동네를 철저히 봐야 합니다. 2. 마트, 시장, 약국 도보 10분 생활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걸어서 장 보러 못 가면 노년엔 그 집이 완전한 감옥입니다. 마을버스가 많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닿을 수 있어야 집에만 갇혀 있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3.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혹은 1층 구조. 요즘 4층짜리 아파트도 계단만 있으면 노후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지은 지 20년 넘었더라도 엘리베이터 있는 곳, 빌라라도 1층이거나 층간소음 걱정 전혀 없는 구조를 반드시 우선하세요. 4. 사람 사는 동네. 주변에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는지 철저히 보세요. 60대 이후엔 적적함이 가장 무서운 위험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 눈 인사 나누는 이웃이 있는 동네는 우울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즘 폭발적 인기 있는 지역들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건 자녀 근처 개념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 자체로 선택받는 곳입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비교적 저렴하고 인프라 완벽한 곳. 경기 평택 안정리, 송탄역 일대. 미군기지 인근 상권 활발. 전세 1억 초반대 다세대. 아파트 많음. 병원, 마트, 카페 밀집, 외국인도 많아 활기 넘치는 분위기. 청라국제도시 외곽 빌라촌. 인천 2호선 연장선 예정. 청라의료복합단지 개발 중. 외곽 빌라는 1.5억 내외 전세 가능. 고양 덕양구, 능곡역 일대. 지하철 3호선, GTX 예정지. 능곡시장, 병원, 문화복지시설 풍부. 전세 1.2억에서 1.8억 빌라, 저층 아파트 존재. 지방 인기 지역, 조용하고 넓은 곳 원하는 분들. 전라 순천 신대지구, 연양동. 순천 시내, 광양 연결 중심. 종합병원, 도서관, 시장 완벽한 조화. 전세 1억 이하도 가능. 단지형 아파트 밀집. 경북 포항 효자 양덕 일대. 바닷바람 시원하고 도시계획 깔끔. 큰 병원, 공원, 대형마트 바로 인접. 1억에서 1.5억 저층 아파트 가능. 충남 아산 온양 온천역 인근. 온천지대 플러스 생활 인프라 완벽.
서울과 1시간 거리, 교통 우수, 전세 1억에서 1.8억 저층 아파트 많음.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완벽하게 설계된 동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늙어서도 인간답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생활을 사는 시대입니다. 자녀와 가까운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혼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역 선택을 잘못하면 값싸도 삶이 지옥처럼 피곤하고 멋져도 죽을 만큼 외롭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동네에서 나 혼자 살아도 정말 괜찮을까? 이 질문에 확실한 예스가 나오는 동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요즘 부모님들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정말 현명한 집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유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만 고집하지 마시고 보증부 월세도 적극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20만 원 안팎으로도 조용하고 살기 천국 같은 빌라, 다세대 주택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리, 계양, 고양, 부평, 김해, 양산 같은 지역에서는 전세보다 월세 조건이 훨씬 좋은 매물도 자주 보입니다. 둘째,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 아파트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나 LH에서 운영하는 실버 전용 주택들이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혹시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혹시 혼자 죽으면 이런 공포인데요. 그런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단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LH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응급 호출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 구조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고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 입주 대상이 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버하우징, 의정부, 수원, 파주, 시흥 등 운영 중, 단지 내에 복지사 상주, 공동식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입주자들끼리 교류하며 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완벽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임대료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단지 싸고 안전한 것뿐 아니라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게 설계된 공간입니다.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삶의 질까지 완벽하게 고려한 노후 주거 대안으로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셋째, 자녀와 따로 살면 복지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따로 거주하면 가구가 분리되기 때문에 복지 혜택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노인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 차이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자녀와 주소지가 같고 한 세대, 가구로 묶여 있으면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살인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를 분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모님의 실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오히려 훨씬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고 자녀와 같은 가구로 묶여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부모님 기준에도 반영돼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구 분리를 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 기준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가구 단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와 따로 주소를 두고 가구 분리를 하면 복지 수급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확히 주소를 분리하고 주민등록상 완전히 다른 가구로 설정하는 것, 이게 노후 복지를 받는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 설득이 고민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님이 함께 사는 건 서로 부담스럽지만 가까이 있어주는 건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자 대신 가까이에서 서로 도우며 살자는 제안, 오히려 자녀들에게도 훨씬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매물은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앱이나 다음 부동산에 전세 1억에서 1.5억, 보증부 월세, 엘리베이터, 1층 같은 조건을 넣고 지역을 고양, 하남, 계양 등으로 설정해 보세요.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집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단지 새 아파트만 고르지 마시고 관리 잘 된 빌라도 함께 보시면 완벽합니다. 지금은 누구와 살아야 하나 보다 어디서 어떻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 몸에 완벽히 맞는 집, 내 생활에 딱 맞는 동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으로 이사하신다면 노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집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위한 집을 준비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